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정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등비수열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 공부에 따라서 먼저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이라고 나와 있죠. 먼저 2분의 1부터 시작되는 등비수열입니다.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비의 범위가 표시를 해본다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습니다. 2분의 1이니까 점점 어떻게 되죠? 점점 0에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호가 달라졌어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 자,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은 점점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공비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역시 같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도 역시 점점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호가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0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비의 범위가 1보다 클 때 2분의 3, 2분의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면 점점 커지겠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역시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이런 등비수열은 어떻게 될까요?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요. 이럴 때는 점점 역시 커지겠죠. 부호가 바뀌면서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관찰해 봤을 때 공비의 범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하고 1을 경계로 해서 어때요?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제 등비수열이 발산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는 수렴할 것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다시 또 발산할 것이다. 이런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더 많이 관찰할수록 더 명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교과서 버전, 한글 버전, 수직선 버전 이렇게 버전별로 나눠봤는데요. 교과서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등비수열 아래 n제곱은 공비가 1보다 클 때 이 아래 n제곱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r이 1인 범위에서는 이제 r이 1이기 때문에 1의 n제곱 해도 1이겠죠 계속. 그래서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고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이 범위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인 범위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럴 때는 r의 n제곱이 0에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r이 또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찬가지로 r의 n제곱은 발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하고 3번의 경우 별표를 하나 쳐볼까요? 이럴 때만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급수 배울 때 할 얘기긴 한데 이 1에서의 수렴성이 급수하고는 다릅니다. 요거는 그냥 필기만 하나 해놓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리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렴 조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그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다. 이때 1은 포함되고요. 이것이 바로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수렴과 발산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렴 발산을 판단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공비의 범위에 집중을 하면 되겠죠. 자, 이것을 수직선에서 또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수직선을 일단 한번 쭉 그려볼까요? 이제 아래 범위를 이제 나눠볼 겁니다. 마이너스 1하고 1을 기준으로 수렴과 발산이 달라진다 그랬죠. 먼저 1보다 클 때는 아래 n제곱이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발산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일 때는 어때요?
R이 1일 때는 R의 n제곱은 1이니까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는 어때요? R의 n제곱이 0으로 수렴하므로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 그 다음에 1일 때, 이 두 가지 경우가 수렴하는 조건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때요? 발산하죠. 그 다음에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이 R의 n제곱의 변화가 부호가 바뀌면서 커짐으로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참고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R분의 1의 n제곱이 0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인지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